박영인 팀장님. 네. 이제 기업들이 뭐 기존에 있는 직원을 내보내긴 하지만 신규 채용을 무작정 늦출 경우에는 또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앞서 신입 공채 네. 시즌이라고 말씀드렸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하반기 채용 한 번, 그러니까 통합 연일에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제로 몰아서. 예. 실제로 신세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해 국민은행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상반기 물량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4월달에 시험을 봐야 하고 5월에 면접, 뭐 6월, 7월에는 학예 인턴 그리고 하반기 공채가 바로 8월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정 부분이 일단은 이제 줄줄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상하반기 2회 공채가 아닌 연일 1회 공채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기업들이 지금 공채를 한다고 해도 규모를 좀 줄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예. 앞서 이제 SK, 롯데, 포스코는 이제 뭐 이런 와중에도 채용을 진행했지만 원래도 이제 규모를 엄청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일례로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10대 그룹의 어떤 평균 채용 규모가 3만 명 정도에 달했었는데요. 10대 그룹.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과 LG가 각 5천 명, 롯데가 13,000명, 뭐 SK와 GS가 4,000명, 2,000명 순으로 이제 많게는 10,000대 또는 적어도 이제 5,000명 전후의 채용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채용과 고용은 경제의 후행 지표잖아요. 지금 이제 곧 그 고용 동향도 발표가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이제 직격탄을 맞은 여러 산업 중에서 이제 채용 고용도 역시나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면은 예. 전년과 같은 채용 규모를 맞추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 포스코나 SK, 롯데가 이제 신규 채용을 기존대로 하는데 네. 19년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할지 좀 정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이제 채용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는 밝히는데요. 네, 이제 구체적인 명수에까지는 네, 이제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직접 마주하지 않은 비대면 문화가 네네.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채용에 있어서도 언택트 채용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다면서요? 네, 사실 비대면이라는 거 저는 은행에서 처음 들었던 단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라인 플러스가 상반기 공채를 내면서 언택트 채용이라는 키워드를 달았어요. 이제 라인은 특히나 이제 시험 접수부터 최종 면접까지 한 번도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면접 때도 만나지 네, 않고요? 맞습니다. 100% 이제 언택트로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이제 채용 외적으로도 이제 언택트란 키워드가 산업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언택트 채용할 때는 네. 대면 면접 볼 때와 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의사 전달력도 다를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뭔지 좀 잠깐. 우선은 이제 화상 시스템, 모바일과 PC 둘 다 가능하고 또 실제로 저희 인크루트도 지금 지난달부터 저희 회사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구직자가 PC 여건이 안 좋다면은 모바일로도 이어폰을 끼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시간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뭐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부분만 서로 잘 갖춘다면 실제 면접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채용도 그렇지만 이제 해고의 바람이 계속될 때,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연 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잖아요. 그러나 또 끌고 있어달라는 사회적 압력도 큰데 이런데 어떻게 슬기롭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외환위기 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대량 해고를 경험하고 비정규직 급증하고 양극화 사회로 치달았다. 그 실패를 이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 양쪽을 다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균형 있게 잘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기업들도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회복할 국면에 있어서 생산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생산적 자원 안에는 노동자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좀 더 좀 강력하게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지금 긴급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원래 허점이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긴급 대책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석이 있어서 뭐 특고 플랫폼 노동자 특별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특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 뭐 같이 부수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한 통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 사각지대가 없이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더불어 사는 위기 극복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실업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 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지만 예. 보강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고용유지 지원제도 틀 안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조금 넘는 숫자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되는데 고용보험 대상자가 예, 현재 주로 설계되는 방식이 고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에서 종사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소득 상실도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사업이 중지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재난생활지원금 외에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겠죠. 네. 박영진 팀장님, 혹시 지금 뭐 채용도 미뤄지고 안 하고 이런 분야가 대부분일 텐데 네. 전례 채용을 더 한다거나 좀 늘린다거나 이런 분야도 좀 있습니까, 혹시? 채용 그 어떤 백신이나 어. 이런 개발사, 뭐 증시로 보면은 코로나 관련 테마주와 관련한 업종에서는 수시 채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업종별로 매출이 뭐 줄었다, 뭐 늘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지표를 봤는데 그때 유독 호황이었던 업종 하나가 있었는데 네. 온라인 통신 판매 업종은 반대로 호황이었고 상여금도 받고 야근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 그런 대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신규 채용을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 정식으로 서류도 제출하지만 뭐 상담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조금 네. 저희도 사실 뭐 어떤 얘기를 해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하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이후의 일정에도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을 빨리라도 이제 기간을 줄여서 진행을 한다면 당장 지금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블라인드 채용 전형 도입으로 자기소개서가 예전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교 쓰면 안 되고 성별, 뭐 나이 모두 쓰면 안 되고 대신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녹여야 하거든요. 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기소개서 그 뭐 똘똘한 자기소개서 한 장 잘 갖춰 주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김서영 교수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그 실업 상황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예. 이제 다음 주 17일에 3월 고용 동향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참 예견하기가 좀 힘든데요. 3월 초만 해도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면이라서 이게 고용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를 반영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후행 지표라서 위기가 지나가면서 더 고용 상황은 악화되기 마련이라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보다는 4월이 훨씬 심각할 것인데 3월에 어느 정도로 침체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일단은 사업을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일자리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사업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이게 다 중단된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뭐 공고사직, 무급휴직 이런 것에 의해서 뭐 그것은 무급
휴직한다고 해서 완전히 고용은 단절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지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영향이 큰데요. 주변 일자리가 더 악화된 지표는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중심부의 일자리들이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는 지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3월보다 4월 지표에 더 심각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 지금 뭐 채용이 굉장히 지금 힘드니까 기업들의 채용 방식 자체의 변화가 이제 언택트로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인력 운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겠어요? 네,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재택근무를 예를 들면 이제 기업 지금 10곳 중 4곳 이상은 확실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중견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더니 우리 업종은 재택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내놓았습니다. 사실 바꿔 생각하면 얼마 전에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로 사실 뭐 금융 콜센터 등 이제 그 콜센터가 메인 어떤 업무인 회사들에서도 그 재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선입관이 어떤 새로운 근무 환경을 갖고 오는데 약간 좀 가로막았던 건 아닌지. 앞으로 확실히 채용이나 기업의 근무 형식에도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진 인크루트 팀장 또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